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밤새 강풍을 동반한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도내 1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창에 43, 정읍 38, 부안 36, 전주 33mm 등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지역별로 100에서 20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지리산에는 최고 3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당 50mm의 강한 비도 내릴 전망이어서 계곡물 범람과 농작물 침수,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는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도 예보돼 있다며 선박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법이 유명무실해진 현실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대체 수단으로 문서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변환 코드를 도입했다며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홍보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점자의 대체 수단으로 개발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코드입니다. QR코드와 유사한 형태인 2차원 바코드로 단말기를 가져다 대면 문서를 대신 읽어줍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민원 서류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등에 적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시각장애인 김종상 씨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앱을 좀 깔아보신 적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깔아보신 적 없고. 예. 기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겨우 설치했지만 실행 메뉴 단계에서 또 벽에 부딪힙니다. 문서에 있는 변환 코드를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휴대폰을 대기 일수인데다 인식률마저 좋지 않습니다. 전 핸드폰은 걸고 바꿔밖에 못해요, 저는요. 그거 있어도 그건 터치식이라 어떻게 보면 저도 시각장애이지만 시각장애한테는 무의미해요. 군산시는 시정 소식지를 녹음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던 기존의 사업마저 이 음성 변환 코드로 대체했습니다.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는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시각장애인들에는 그렇게 하고도 불편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할 거라며 수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사업인데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이게 있잖아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장애인 단체들은 기존의 방식마저 외면받고 있다며 오히려 불편만 커졌다고 비판합니다. 생색만내는 전형적인 면피식 행정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한다기보다는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됐었던 자료가 점점 줄어들고 활용 방법이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단말기도 있지만 이를 갖춘 공공기관을 찾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사업이 공공기관의 편리만을 위해 낯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허연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결혼 이민 여성이 도내 36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돼 군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남편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경유했던 인천공항과 경기, 충청의 휴게소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군 4명과 카자흐스탄, 멕시코 입국자 등 8명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역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도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사흘째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100년 전북포럼은 지난 사흘 동안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정치인과 시민사회 회원 등 수백 명이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남긴 그의 발자취를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임실로 들여오면서 주민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임실군에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는 관련법도 문제였는데 이제야 바뀌었습니다. 농촌 지역 환경 문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이번 사례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문제로 지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임실군. 상수원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자 단체장이 나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2m 높이로 해갖고 덤프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허술한 토양 정화업 등록 규칙이 문제였습니다. 광주에 등록을 한 해당 업체가 정작 사업을 임실에서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오염 토양이 도내에 반입된 지 2년여가 흐르면서 사태는 다행히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오염 토양은 처리가 끝났고 이후에 추가로 반입된 것도 없어 지금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업체와 정화시설 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환경 오염 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약 300m 이내에 입지를 할 수 없게. 주민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정지역이고 어쨌든 우리가 상류잖아요. 그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된 걸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죠. 정부는 아예 오염시설 등록 권한을 사무실 소재지 외에 사업을 벌일 자치단체에도 주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습니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 에 대한 계획관리 지역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의 입지를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계기로 환경 문제의 취약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또 다른 오염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화재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한밤중에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전주시 고랑동의 타이어 판매점에서 전기 배선 노후로 추정되는 불이 나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침 6시쯤 남원 수지의 폐목재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낮 1시 반쯤 완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빗길에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4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제3금융도시 지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배치되지 않아 전략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금융도시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정무위에 배치된 가운데 전주를 금융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구 10명과 전북 출신 20여 명 등 약 30명의 원내 의원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꽃게 금어 기간에 본격적인 멸치잡이 시기가 도래하면서 불법 조업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어업 지도선을 배치해 무허가 어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